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왜 조급할까 이런 얘기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후위기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살아남고 우리 후손들도 지구에 계속 살아가면 좋겠는데 나에게 미래가 10년, 20년 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있을까? 혹은 우리 후손들은 미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암담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암담하지 않도록 뭘 바꿔야 되겠는데 내가 노력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뭐 일회용 플라스틱 하나 안 쓴다고 지구가 구출될 리도 없고, 내가 차를 안 타고 맨날 걸어 다닌다고 구해질 리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보고 뭘 잘하라고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뭐 투표 대통령 선거 와가지고 좀 더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내가 한 표 던져줘도 이상한 사람 대통령 되고, 뭔가 이게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력감이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력감을 느끼면 그게 이제 정신적 항폐화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그 신체에까지 피해를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체제, 대응 기구를 서둘러서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기후가 불러오는 심리변화, 무력감 이런 것들까지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은 기후위기는 대량 학살이다, 우리는 살고 싶다, 아이들의 질박한 외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 기후가 지금 어떻게 흘러왔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언론에서 한번 방송국 이런 데서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극단적인 지구 온난화 이래가지고 우리가 온실기체 절감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온실기체 지금쯤 온실기 막 배출하고 살았을 때 한 2050년 금세기 말이 되면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될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거의 이게 중생대 쪽으로 넘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거 방송국이 너무 오버한다. 지금 우리가 이제 파리 협정에 해가지고 온실기체 줄이기로 다 약속했고, 우리가 뭐 재생에너지도 많이 늘리고 우리가 실천을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얘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겁을 줄 수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IPCC 보고서가 1990년대에 한 번 나오고 작년에 6차 보고서까지 6번이 나왔습니다. 빨리 나오면 한 5년, 늦게 천천히 나오면 한 7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마다 IPCC 보고서에는 과거부터 그 보고서 발행될 때까지 지구온도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온실기체를 어떻게 배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구온도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 그림을 항상 그려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1차 보고서부터 해서 6차 보고서까지 나왔을 때 우리가 온실기체 저감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온도 상승 전방지죠. 이거하고 지금까지 관측 결과하고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어떻게 언론에서 이걸 사람들 갖다가 막 선동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 과격한 시나리오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IPCC 보고서 딱 가져와 가지고 그 그림 딱 들여다보고 실제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딱 들여다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기후변화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 영어가 보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다, 우리 힘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후회할 것이다, 당신은 우리를 무시했다는 것을 후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들고 나오는데, 저때 유가 누굴까요? 좁게는 뭐 대통령, 수상 이런 이제 정치 최고 지도자들을 얘기할 테고, 조금 더 넓히면 국회의원들 될 테고, 좀 더 넓히면 이제 기성세대들을 얘기를 하겠죠. 혹은 또 더 넓힌다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뭉뚱그린 게 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여성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읽어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젊은 여성들이 뭔가 기후변화에 의미 있는 뭔가 변화가 오지 않으면 나는 출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이 한 5% 가까이 우리나라에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내 한 몸 던져 기후위 막을 방파제 대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석탄발전소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석탄발전소 얘기를 이렇게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을 했을 때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가 났던 그 석탄발전소 있잖아요. 오늘날 지금 속을 태우고 있는 그 석탄발전소의 진척이 15% 이하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거든요. 정당하게. 근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계속 석탄발전소가 늘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애를 먹고 있고 삼척에서 얼마 전 삼척 사람들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6개월 전에 제가 생평화 또 기후변화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저보다 한 줄 앞에 있는가 뒤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경북대학교 진상현 교수가 강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권 계획 세운 거,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대응책은 A4 반페이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4년 동안 이 기후변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몰랐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욕할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사람이었고 좀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권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힘이 없는 몇몇 여성 정치인들이라든가 남자 해가지고 한 4~5명 정도는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의 이해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레타 툰베리잖아요. 그죠? 이 그레타 툰베리 보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얘야 네가 지금부터 학교 안 가고 이렇게 수업 빼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기후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훌륭한 기후학자가 돼가지고 사회운동을 하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때 툰베리가 그 얘기를 했죠.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텐데 내가 공부해서 뭐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얘기하는 그 무력감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툰베리가 요즘 완전히 이제 그 성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금년 9월 24일 날 저게 수만 명 도로에 들어 누웠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심각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뭐 한 수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태평스러운 사람이 있죠. 저 옆에 보면은 아나바다가 뭐예요? 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수준이 저렇게 되면 기후위기 대응을 갖다 할 리가 있겠습니까? 뭘 알아야 뭐 면장한단 말이 있잖아요. 사고방식이 저런데 저분 앞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든가 그 다음에 차량 운행을 줄여야 되고 뭐 CO2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남고 이런 게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일단 저 이해가 돼야 정부 계획이 서고 계획이 서야 예산이 들어가고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에서 기후 선거가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바이든하고 트럼프 선거도 사실 기후 선거였고 나오는 선거마다 어느 나라든 간에 기후 선거거든요.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 과제인데 우리는 그게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말이 조금 붙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좀 밀리니까 산다는 얘기가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나 모를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보다도 그걸 모를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죠?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더라고. 아나바다 얘기 나오니까 아나바다 모를 수도 있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는 사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그 욕망이 불타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어떻게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조급해 합니다. 그 멸종저항 운동 하는 분.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과격한 운동을 하는 분들인데 이들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멍 해도 지금 뭐 엄청달상이 안 된다는 거죠. 뭐 과격하게 해보고 뭘 하고 해봐도 바뀌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가 조급해지다 보니까 평화시위는 안 되고 좀 더 격한 운동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저 테이블을 보면요. 전 세계가 파리협정에 의해 가지고 금세기 말까지 1.5 산업화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1850년부터 1900년까지의 평균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금세기 말까지 추가적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자. 근데 이미 파리협정이 맺어진 2014년까지 1.02도, 1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금세기 말까지 85년에 걸쳐서 추가적 온도 상승을 0.5도 이내로 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해지려고 하면 2030년까지 1990년도에 배출됐던 탄소 양의 거의 50%를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2050년까지 그걸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야 1.5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이게 IEA 국제에너지기구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우리나라도 금년 8월 30일 날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전력 생산하는데 어떤 에너지원을 얼마 사용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낸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장기 플랜을 짭니다. 앞으로 석탄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떼고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어떻게 동원하고 재생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에너지원을 갖다가 장기 계획을 하거든요. 이거를 IEA에서 받아가지고 분석한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2000년도하고 이게 2018년에 나온 데이터니까 2017년까지는 실제 사용된 데이터, 연료 양입니다. 그래 보니까, 석탄, 석유, 가스, 이게 화석연료 아닙니까? 사용량이 굉장히 늘었죠. 2000년에서 2017년까지. 한 20년 동안 숫자로 봐도 거의 2배 가까이 확 늘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040년이 되면은 어떤 변화가 올까 하는 건데, 2040년이 되어도 줄지 않죠. 석탄도 조금 늘고 천연가스는 많이 늘고 이렇게 해서 화석연료 사용이 오히려 늡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협정에 가지고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90년대에서 반으로 줄인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각국 정부의 속마음이죠. 이거는 자기들이 실제 플랜이니까 거기에 하면은 2040년까지도 화석연료 사용량을 더 늘리겠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조급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부 안을 갖다가 뒤집는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시위를 해가지고는 이건 방법이 안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럽 이런 데 보면 시위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 보면 이제 총은 안 들지만 꽃갱이라든가 이런 거 들고 가서 둘이 부순다든가 이런 과격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만든 적어도 기후위기에 관련된 법, 이거는 나는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위법이라면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